영국에서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부스터샷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한 이스라엘이 20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파리 협약 탈퇴로 난관에 처했다며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늦췄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批准했습니다. 파리 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실천하자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이 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원 다변화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논의의 테이블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를 하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마침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 배출 제로를 맞추겠다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해 2024년까지 해마다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회에 650조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아직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것을 사과한 이번 총회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인 파리 협약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기후변화 대응 테이블로 돌아와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 수준으로는 최소 2.7도 상승할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국 1위인 중국과 현재 3, 4위인 인도와 러시아는 이 대응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1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주로 있는 것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총회에서 최대 관건인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파리 협정 세부 이행 규칙을 완성하는 겁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된 후 당사국들은 수년간의 협상 끝에 2018년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탄소 시장 관련 지침은 당사국 간 이견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사국 총회 특별 정상회에는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합니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구 종말의 시계는 사정 1분 전이라며 지금은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자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우르줄라 푼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탄소 시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규정의 강력한 틀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인류의 노력으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다소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협의체는 최근 이 보고서의 저자와 편집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의 고비가 잡힐 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으며 파리 협약에서 제시한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미래의 기후 변화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후 과학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 대처 결과에 대해 비관론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 기온의 1.5도 상승 시점이 2040년 이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취합한 결과 세계가 기후 위기를 겪는 중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88%에 달했고 또 응답자의 82%는 자기 생애 중에서 재앙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접종 의무화 이 부분도 논란이 사실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연방기관은 물론이고 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접종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노동부가 며칠 안으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단속해야 하며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또 부작용이 있을 땐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1,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몇 달 전부터 접종 완료율이 정체되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31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했는데 이 수치는 일주일 전보다 3,000명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 베를린 샤르테는 집중치료 병동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병원 코로나19 환자 중 90%는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의 접종 완료자는 67%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스터샷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처가 시급하다면서도 접종 완료자와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은 그 식당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스터샷을 도입한 이스라엘도 국경을 연다고요? 네, 부스터
부스터샷을 통해서 사실상 4차 확산을 어느 정도 좀 잠재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20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당국이 인정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는 탑승 전에 PCR 검사 외에 또 면역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청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를 입국 직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은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광객 입국 허용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